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도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니까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냐면 중개 완성된 때. 중개 완성이라는 게 계약 성립이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리는 게 중개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아까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 교부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존하는 게 5년, 3년 두 개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정답 거래계약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중에서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삼년으로 돼 있다고요? 어디에? 장우영 사진 찍으라고 이거. 표준인데 표준. 네. 국토부 장관이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라고 저한테. 이게 생각날 때 고쳐야지. 나중에 되면 또 잊어먹고. 그 시험에는 여기 주어를 바꿔가지 많이 냈어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보면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이, 협회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 협회가 아니고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2차 과목 출제 방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법 같은 거는 이게 행정관청을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 적기 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터 9번, 10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적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요약집 46페이지에 있는 거는 왼쪽에 보니까 그 9번이 그 밖에 약정되어 있죠. 9번. 여기는 4번이고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요약집은 법조문 있는 순서고 요건 제 암기 방식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10번 요거는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네,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하기 쉬운데 오히려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안 나왔어요. 자,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집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A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좀 살려고요. 예, 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그래서 매도 의뢰인하고 맺거나 매수 의뢰인하고 맺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중개계약서는 두부 작성한다고 했어요. 두부. 여기 이 사람하고 한 부, 이 사람하고 한 부 해서 두부라고요. 두부라는 게 그래서 두부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작성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할 수 있는데, 단 매도 의뢰인하고 작성했으면 매도 의뢰인 한 부 가지고 있고 개업공개사 한 부 가지고 있으니까 두부를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매수 의뢰인하고 하면 매수 의뢰인 한 부 가지고 있고 개업공개사 한 부 가지고 있으니까 두부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아까 3부 이상이었다고. 3부 이상, 3부 이상. 왜?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각 하나니까 3부고요. 공동중개하면 개업공개사 2명 생겼으면 4명, 3명이 공동중개했으면 계약서를 5장 적어야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거래계약서는 무조건 문서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계약서는 다, 매매계약서는 적잖아요, 문서로. 이건 안 적으면 업무정지니까. 근데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서 안 적었다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집을 내놓으러 부동산 가가지고 집 좀 팔려고 하니까 거기에 실장이 잠깐만요 사장님, 매물 접수대장 꺼내가지고 은행이나 뭐 법무사가 준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끝. 이게 끝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연락처 달라고만 하지 이름이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59페이지) 우리 요약집 59페이지 저는 법대로 한다고. 5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맨 밑에 보니까 중개 의뢰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적도록 돼 있죠. 그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제가 실장으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접수받고 성명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면서 젊은 아가씨가 짜증내더라고요. 그 제가 이름 말했으면 주소는요, 생년월일은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묻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죠. 저는 왜 물었냐면 여기 적으려고, 일반 중개계약서에 적으려고 물은 거예요. 제가 뭐 연애하려고 물은 게 아니고. 근데도 엄청나게 불쾌하게 왜 아저씨 그거 왜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이걸 적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내놔놓고 저한테 팔아달라 해놓고는 기껏 손님 소개시켰더니만 저 빼고 둘이 그냥 계약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해야 되겠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민사소송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형사소송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아이디 추적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해야 된다고. 중개보수 달라고 하려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중개보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그러면 내가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안 적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떼먹고 가더라도 실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중개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중개계약서가 없으니까. 어쨌든 중개계약서하고 거래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계약이란 의뢰인 상호간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X잖아요. 의뢰인 상호간에 맺는 거는 거래계약이에요. 이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게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서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중개계약서를 솔직히 말하면 문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놨다고요. 가서 저도 손님 오길래 전속 중개계약, 이게 중개계약 중에도 또 전속 중개계약이 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 합시다 하니까 아저씨 그런 거 왜 귀찮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는데 하면서 다 짜증내요. 우리나라는 관행이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 하려면 아저씨 이런 말 해도 항상 상쾌하게, 저는 그게 좀 부적합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뭐 교수님 이런 소리 듣다가 갑자기 아저씨 이러니까 막 열이 확 받으니까 그러면 중개 못해요. 아저씨야 해도 뭐 그냥 참고 네 사장님, 무조건 손님한테는 사장님, 요즘 여자분한테도 사장님 하는 게 좋아요.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나 돌돌싱인데 왜 나보고 사모님이라 하나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단어, 사장님, 회장님 이런 게 좋다고요. 아가씨, 아줌마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손님한테 호칭. 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조금 전에 봤던 게 일반 중개계약인데,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뭐 법에 어떤 걸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적어 놓은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개계약이라고 해서 법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조금 있다 나오는데, 전속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돼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고, 일반은 우리 중개업소에 어떻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이 중에서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개업공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 주면 되는 형태죠. 우리나라에는 일반 중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속 중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일반이죠. 시험에 나왔어요. 전속 중개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X. 일반 중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정부에서 생각은 지금 말로 하고 있다 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문서로 일반 중개계약서를 우리 요약집 59페이지에 있는 요 서식어를 적으면 손님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손님이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한다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요청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손님한테 문서로 적으면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사기칠 수 있다. 중개보수도 막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59페이지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니까 중개보수도 적도록 돼 있잖아요. 그 손님한테 유리하다고 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려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중개보수 안 주고 떼먹고 도망가는 게 더 많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아요.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게 더 낫잖아요. 차라리 내가 한 걸 했는데 몰래 떼먹고 도망가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려고 하진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중개사무소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실무교육하고 하니까 사무소 좀 소개시켜달라 해 소개시켜 줬는데, 중개보수 준 건 딱 한 건,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건밖에 못 받아봤어요. 그 직업적으로 안 하면 한 건 하고 중개보수 받아도 상관없죠.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한두 건 하고 받는 거는 내가 등록 안 돼 있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진 않아요. 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0번, 이게 시험에는 한 5번 가까이 출제됐어요. 암기 프린트 10번에 그 까만 별표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 수준 이렇게 돼 있죠. 중개사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인데 시험에 중개상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X로 출제됐어요. 물가 수준 대가리만 암기해도 못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요게 시험에 그나마 최근 10년간 요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이 물가 수준,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 거래계약서는 권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요약집 59페이지에 보니까 법정 서식이 있죠. 법정 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인데 5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법정 서식이라고요. 법에 정해진 서식이라고요. 법정 서식이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없다. 유효기간, 거기에 요약집 59페이지 거기 3번에 유효기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은 밑줄 치놓으세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물가 수준 4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은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의 시험에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전속 중개계약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시험에
꼭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돼 있죠. 연예인들은 보면. 근데 우리 중개업소의 경우 거의 전속은 없는데요. 전속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제가 A 개업공개사님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책임지고 중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죠? 연예인들도 전속 안 되고 그냥 자기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홈쇼핑에 많이 나온 사람이 있던데 머리 빡빡 깎고 이게 염경환? 염경환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는 매니지먼트에 소속 안 돼 있나 보다. 자기가 다 직접 본인이 직접 전화 받고 가고 그런다더라고. 아끼려고 매니지먼트 비용 아끼려고 돈 엄청 버나 봐요. 1년에 30억. 그 와이프 너무 좋겠다. 우리 와이프가 좋겠다 하더라고요. 같이 잠도 안 잔다더라고. 장인어른 하고 1, 2층 살면서 장모하고 딸하고 살고 장인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아니고 사위하고 살고 편하대요. 와이프가 좋대. 그건 돈만 쓰면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 혼자 사는 거 나는 죽을라니까 걱정된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돈만 마련히 벌어놓고 가면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라고. 자, 전속 중개계약은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그때는 구두로 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고 또 이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 3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3년 보존이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자,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는 여러 군데 맡겨놨으니까 덜 불안한데 딱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는데 자기 혼자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공개를 안 해버리면 차라리 일반 중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손님한테. 시험에 나오면 일반 중개보다 전속 중개가 손님한테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답변해야 돼요. 만약 시험에 굳이 물으면. 왜? 정보를 공개하면 예를 들면 2000시 개업공개사들이 사용하는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려버리면 2000시 개업공개사가 한 500명 가까이 된다면 500군데 가서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시험에 5일 이내 X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숫자 7은 암기 프린트 3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까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또는인데 여기는 또 요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나왔어요.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짜증나죠. 이거 연습 안 하면 이런 거 헷갈려요. 또는인지 밋인지. 정보망과 일간신문 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입니다. 또는. 그럼 현실적으로 정보망에 하겠어요? 일간신문에 하겠어요? 거의 100% 정보망에 하죠. 일간신문에 하려면 광고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신문에 내려면. 거의 대부분 99.99%는 정보망에다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보망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정보망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정보망 밋이 아니라 또는이 출제됐고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그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벽면, 도배 상태, 설비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5번 이게 중요합니다. 단 권리관계인데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일종의 시세라고 했고요. 공시지가 7번에 임대차 X, 이거 7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X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공개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자,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61페이지인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면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반대로 시험에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전 의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2주일이라고 있었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시험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 X. 문서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 문서란 해석상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문서입니다. 전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1번 매도 의뢰인이 A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적으로 A한테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뭡니까 이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B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A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2번은 뭐냐 하면 매수 의뢰인을 A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는데 이 A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근데 2번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에 소요된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자,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거래가 성사되면 A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모한테 팔았다. 그러면 시험에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고요. 보수는 100만 원이고 비용이 60만 원 들어갔다. 60만 원 지출을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이거 거래 성사시키려고 광고비 같은 게 60만 원 들어갔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의뢰인은 A 개업공개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어요. 1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60만 원 지급해야 된다. 30만 원 지급해야 된다. 50만 원 지급해야 된다. 답은 50만 원이죠. 비용을 지불하긴 하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이 돼요. 만약 비용을 40만 원 지출했으면 40만 원 다 받겠죠. 비용 지출한 거 없으면 위약금은 없어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시험에 요 숫자들 30일, 3월, 1년 암기 프린트에 숫자는 다 있고요. 숫자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거래 정보망 지정 요건입니다. 암기 프린터 7번에 있는데요. 지정 요건, 지정받으려면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된다. 5 빼기 2는 3이다. 정보 처리 기사 1인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X,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정보망 이용 과정입니다. 정보망이 있으면 이 정보망에다가, 정보망은 누가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했어요? A 개업공개사와 B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A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매물을 올립니다. 정보망에다가. 정보망을 올리면 B 개업공개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손님 있다고 알려줍니다. 손님 있다고.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손님 있다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살 사람이 있다고. B 개업공개사는 A 개업공개사한테 살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매도 의뢰인한테 팔 사람한테 살 사람이 있는데 팔 거냐고 물어보냐고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의뢰인 개업공개사. 이 B 개업공개사가 살 사람 손님 있다고, 매수 의뢰인 있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고요? 매도 의뢰인한테 이야기한다. 아니면 매물을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한다. A한테 이야기하겠죠. 아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정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몰라요. 하고 싶어. B 개업공개사는 직접 연락하고 싶겠죠. 솔직히 말하면 직접 연락하면 이 사람 빼고 A 개업공개사 빼고 중개보수 양쪽으로 받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겠지만 연락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손님 있다고 이제 A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A 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다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이제 A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다가 매물 삭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이 그림이 시험에 출제됐던 그림입니다. 어쨌든 정보망이란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기본서에는 보면 있어요. 그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자, 의무사항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하면 X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정보 공개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반드시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회원 없어만 볼 수 있도록 막아놨거든요. 현실적으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왕따 시키면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 회원 없어만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거짓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거래가 완성되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부운정 1회, 부정한 망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에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어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 X의 말은 청문을 안 해도 된다. 청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뭐 대법원장 청문회 무슨 했는데 불출석했는데 청문이라는 게 원래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듣는 거 묻는 거 다 합해서 10분 이렇게 준다고 시간을 안 주면 계속 혼자만 질문하려니까 뭐 5분 이런 식으로 10분도 요즘 안 주더라고. 짧게 한 5분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묻는 거 듣는 거 합해서 5분 준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 4분 묻다가 빨리 결론만 말하시오. 예 아니요 답하시오. 원래 청문회 취지는 그게 아니고 듣는 게 청문이라고 묻는 게 아니고 들을 문. 그럼 취소하기 전에 이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맞습니까? 하고 들어봐야 돼. 듣는 게 위주가 돼야 된다고 청문이라는 게. 근데 이미 죽고 없는 사람 청문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고 없는데. 그래서 청문 안 해도 된다고요. 법인 해산되는 게 개인 죽는 거나 똑같죠? 법인 없어졌다고요. 더 이상 청문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외 없이 청문 실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이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